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오랫동안 운석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농담이나 밈, 영화 속 과장된 장면 정도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아무런 해가 없는 무대인 것처럼 운석이 떨어지기 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의견이나 대안 이론, 인터넷상의 추측 때문이 아닙니다. 변경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측 데이터 과학계 외부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공식 계산 및 기술 보고서들, 해당 객체는 이름, 번호, 궤적 및 모니터링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YR4 평판도 나쁘고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마케팅도 전무했다. 하지만 그의 궤도 정밀도는 전 세계 천문대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실제 행성 방어 프로토콜 내에서 2024년 12월 칠레의 한 천문대에서 특이한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훌륭했어요. 그것은 평범한 소리였고 잡음도 아니었고 장비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지구에 너무 가까운 궤도를 가진 새로 발견된 소행성이었기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국제 추적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정보는 과장된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발령되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의 세계에서는 알리다 기술적 숙련도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천체는 2024 YR4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전 세계 연구센터에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추정치는 대략 100만, 200만 사이의 값을 나타냈습니다. 지름 80본빅 90m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50m보다 큰 물체 중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1%를 넘는 물체는 자동으로 전 지구적 위험 프로토콜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리고 2024년 YR4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지구와의 충돌 초기 확률은 대략로 계산되었습니다. 32년에는 1.3%입니다. 우주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가 낮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이 정도 수치면 천문대, 우주망원경, 그리고 계산을 정밀하게 다듬기 위해 전담팀까지 투입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는 공황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적인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4 YR4는 와 연관된 천문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ATLAS 프로젝트 그 유명한 사람을 알아본 바로 그 사람 3I ATLAS 음모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움직이고 어둡고 관찰하기 어려운 물체를 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질 때까지는 보통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탐지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고대 문화 서사와 불가피하게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적 사건을 문명 붕괴의 원인으로 다룬 영화, 책, 심지어 만화까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야만인 썬더 1980년대 초에 개봉한 이 영화는 혜성이 달을 파괴한 후에 종말 이후의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물론 허구였습니다. 마법, 돌연변이, 시각적 과장. 하지만 핵심 전제는 문명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꾼 천문학적 사건,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대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모니터링.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궤도 계산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2024 YR4의 움직임은 혼란스럽지는 않았지만 매우 민감했습니다. 작은 중력 변화조차도 미래 예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더욱 정밀한 망원경과 초고정밀 관측 장비를 이용한 후속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위험에 대한 초기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지점입니다.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천체가 계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궤적의 잠재적 요격기, 달, 배경이 아닙니다. 시각적인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로 말입니다. 잠재적 충격의 실제 물체. 이 소식은 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보고서, 예비 논문, 그리고 계산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의견을 통해 서서히 알려졌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지구에 충돌할까가 아니라 만약 충돌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먼저 방해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않지만 해당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유형의 변화입니다. 달과의 충돌은 단순한 섬광이나 일회성 볼거리가 아닙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부딪히는 모든 것은 파괴됩니다. 최대 속도에서 충돌 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에서 튕겨나간 모든 것이 자동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논의는 재난 영화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다. 실질적인 시스템적 결과 분화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당장 닥칠 대재앙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대부분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과학계 외부에서는 거의 아무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입소문을 타지 않았고 지속적인 논의거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 보고서, 전문가 논평, 그리고 천문학 데이터베이스의 조용한 업데이트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사이렌이 울리며 알려주지 않죠. 2024 YR4는 신비로운 징조도 아니고 종말의 징조도 아니며 할리우드에서 재탕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불편한 것, 지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전개될 수 있으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진정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달이 공식적으로 계산에 포함되는 순간 문제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차원을 넘어 기술적, 전략적, 그리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곧 이렇게 하면 달과의 충돌이 지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현대 문명에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초점의 변화는 조용히 일어났고 바로 그 점이 더욱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초기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기 시작했을 때 2024년 YR4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전에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과학계 내부에서는 그 안도감이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대개 다른 위험 요소가 그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5월 제임스 웹 망원경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에 나섰습니다. 지상 망원경과는 달리 웹은 대기 간섭이나 기존 광학적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성, 모양, 회전, 크기를 놀라운 정밀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웹이 2024 YR4를 관측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그 소행성의 크기는 당초 예상했던 약 90m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크기는 대략 60m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15층 건물 크기의 암석이 초당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물체는 충돌 지점과 방식에 따라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궤도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라는 거의 비켜서다시피 했다. 직접 충돌 확률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의 시뮬레이션에서 새로운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4년 YR4의 궤적이 우주의 중요한 영역을 가로질렀는데 그 위치가 바로 2032년 12월 달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궤도 수학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여러 독립적인 그룹이 오차 범위, 오류 및 중력 섭동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편한 수치로 수렴되었습니다. 달과 충돌할 확률은 약 4%입니다. 예상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32년 12월 22일. 천문학에서 4%는 결코 무시하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통계적 오차도 아닙니다. 수년간 대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연구자 패트릭 킹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는 해당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다면 이따약달에 보이는 면에 충돌할 확률은 86%입니다. 반구영구적으로 지구를 마주보고 이는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달의 뒷면에 충돌한다면 관측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면에 충돌한다면 맨눈으로도 관측 가능한 천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추어 및 전문가용 망원경은 물론 하늘을 향해 있는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에도 기록될 갑작스럽고 강렬한 섬광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싶은 유혹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실수입니다. 달은 지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은 과학자들이 융합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 폭발, 대기권 내 폭발, 물체가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파편화되면서 에너지의 대부분이 솟아납니다. 1908년 퉁구스카나 2013년 첼야빈스크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와 충격파, 깨진 창문 등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충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는 2024년 YR4가 달 표면에 충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고 속도로 거에 비슷한 것을 출시하다 7메가톤의 폭발 에너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에 약 400개의 원자폭탄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적인 분화구가 생길 것입니다. 지름 1km. 여기서 많은 오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달은 파괴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 물체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고 궤도를 이탈하지도 않을 것이며 지구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사 자체에서도 이미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달은 역사상 훨씬 더 큰 충돌을 여러 차례 겪었으며 그 중에는 2024 YR4보다 수십 배나 큰 물체가 충돌하여 거대한 남극의 에이트켄 분지를 형성한 사건도 있습니다. 달이 살아남을지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충돌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행성이 달에 충돌하면 달의 일부 물질이 우주로 튕겨나갑니다. 쫓겨났다. 다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달의 중력을 벗어날 만큼 충분한 속도로 발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과학계 일각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 폴 비거트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의 연구진은 2024년 YR4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크기, 속도, 충돌 각도, 예상 구성 성분을 컴퓨터 모델에 입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즉각적인 종말 시나리오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불안한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거의 발생한 폐기물의 10% 그들은 달의 궤도를 탈출할 수 있었다. 이 파편들은 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는 크기는 대략 10mm 지상의 위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주에서는 결코 무해한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밀리미터 크기의 파편이 궤도 속도로 이동하면서 패널, 전자 시스템, 심지어 구조물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발사체로 변모합니다. 우주비행사가 나사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극심한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자연 조각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따라 흩어져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이 위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GPS, 일기예보, 은행 업무, 기후 모니터링, 항공 운송, 정밀 농업, 국방, 첩보 활동, 전력망 동기화 등 그 어떤 것도 궤도 인프라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구 주변에 지속적으로 떠다니는 파편 구름은 지면에 직접 충돌하지 않아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성을 타격하다. 게다가 파괴된 위성은 새로운 파편을 발생시켜 다른 위성들을 충돌시키면서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키는데 이를 연쇄 충돌이라고 합니다. 캐슬러 증후군, 지구 궤도가 너무 위험해져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시나리오.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황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절대적인 합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행성 방어 담당 책임자는 방출될 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직 불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파편들이 방출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타낼 것입니다. 지구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YR4 로켓은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관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번 지구 근접 통과는 날짜 시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8년 6월 그래야만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계산을 정밀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은 확률, 시뮬레이션,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불안감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위험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더욱 미묘하고 더욱 현대적이며 우리 문명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취약성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됩니다. 지구와 충돌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가장 위험한 천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일부 과학자들이 믿는 이유와 너무 늦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소행성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심지어 충돌 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수치도 아닙니다. 진정한 불편함은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요? 연약하고 오해받기 쉬운 존재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사실을 얼마나 간과하는가. 수세기 동안 하늘과 관련된 가장 큰 집단적 공포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무언가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폭발, 눈에 보이는 파괴, 연기, 분화구. 이러한 이미지는 영화, 책, 심지어 공공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지구에 직접 충돌하지 않아도 세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궤도에 도달하다. 2024년 YR4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량 멸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인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미묘하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위험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반 시설의 장기간 중단 또는 인공위성이 없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 계획은 실패한다. 금융 시스템은 동기화를 잃고 항공 및 해상 항행이 제한되며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고 공급망이 붕괴된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도시도 파괴되지 않고 지상에서의 단 한 번의 폭발도 없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우주와 연관짓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취약성은 정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선거 구호가 되지도 않으며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도 드뭅니다.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순식간에 공황 상태를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축적되어 우리 머리 위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이 그저 풍경일 뿐이라고 믿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이 문제를 무시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비하지 못한 방관자가 될 뿐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24 YR4 사례는 근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여전히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궤적을 관찰하고 확률을 계산하고 DART 임무처럼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기술을 시험합니다. DART 임무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심오한 불확실성 문제가 더 이상 선형적이지 않을 때 달 충돌은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적인 사건입니다. 궤도 역학, 파편의 움직임, 인공 구조물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연쇄적인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과학의 명백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영향 요인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복잡한 결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무관심한 무대처럼 생각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의미, 의식,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텅 비고 기계적인 공간, 우리가 그저 우연한 관객으로서 맹목적인 힘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곳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그러한 단순한 설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주가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주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구조물, 모든 기술적 의존성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소통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물체를 궤도에 올려놓았고 궤도를 변경했으며 지구 주위에 인공적인 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층이 바다와 대기처럼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 사건이 이러한 차원을 위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 문명의 우선순위, 심지어 우리가 전체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도 연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처럼 솔직하게 제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될 것이다. 우주는 정말로 수동적인 환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과학, 철학, 그리고 영성에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질문은 데이터, 관찰, 수학적 모델, 그리고 실제 사건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타당한 질문으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2024년 YR4 소행성은 달에 충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32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이미 전해졌습니다. 소행성 자체가 아니라 소행성이 드러낸 상황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하늘이 언제나 통제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험할 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영향이 발생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이다.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편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결과에 대처할 준비가 진정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추가됨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런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토록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방식에서 올지도 모릅니다.